배신당하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고통은 다른 남자와 키스했던 입술에 입 맞추고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몸을 안으면서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거리를 스트레스나 나이 혹은 일상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여자들은 좀처럼 고백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모든 걸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놓치면 당신은 스스로의 굴욕에 조용한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여자를 알아챌 수 있는 8가지 신호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신호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신호는 그녀가 아무리 애써도 숨길 수 없는 결정타입니다. 이 8가지 신호를 살펴보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배신은 어디에 살든 똑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얼마나 널리 퍼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첫 번째 신호는 미묘하고 조용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녀의 차가운 침묵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에서 나옵니다. 여자와 오래 함께 해본 사람이라면 그 침묵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손길에 무게감이 느껴질 때, 그녀의 키스에 따뜻함이 느껴질 때, 당신이 부탁하지 않아도 그녀의 몸이 당신에게 다가올 때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감이 끊어질 때도 알게 됩니다. 이 신호는 마주하기 가장 어려운 신호 중 하나입니다. 소리치듯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삭이듯 알려줍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키스하려고 다가가면 그녀는 얼굴을 살짝 돌립니다. 침대에서 그녀의 어깨를 만지면 그녀는 녹아내리는 대신 굳어집니다. 그녀는 피곤하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몸은 피로에 지친 것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무거워 보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피로는 잠을 자면 회복되지만 무관심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만족감을 느끼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때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족한 마음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만족감은 당신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미 꺼져버린 불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성냥을 켜도 나무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녀의 몸이 이미 다른 곳에 마음을 줬을 때의 느낌이 바로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여기서 현실을 부정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거나 나이 탓이라거나 오랜 연애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하지만 매력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마음이 옮겨갈 때 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당신을 끌어안았는데 이제는 멀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일상이 아닙니다. 어떤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원하거나 더 밀어붙이지 마세요. 관찰하고 시험해 보세요. 쫓아가는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세요. 거리가 자연스럽게 좁아지는지 아니면 더 멀어지는지 지켜보세요. 여전히 당신을 원하는 여자는 결국 다시 연락해 올 겁니다. 이미 마음을 열었던 여자는 침묵을 더욱 깊게 할 겁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녀의 몸이 반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반응이 사라졌을 때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면 다른 누군가가 이미 꺼뜨린 불꽃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겁니다. 몸이 더 이상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의 피부가 침묵했다면 그녀의 습관이 소리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녀의 의식에서 냄새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정화의식입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배신의 냄새를 풍기며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상쾌한 냄새를 풍기며 들어옵니다.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향수 냄새,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 샤워, 아무 이유 없이 갈아입은 옷, 그날의 나머지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는 속옷,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관리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건 은폐 행위입니다. 저는 이걸 지우기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단순히 몸을 씻는 게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씻으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일부러 모른 척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저 상쾌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혹은 새로운 향을 시도해 보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그렇게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는 겁니다. 당신이 알아채기 전에 그녀가 다른 사람의 흔적을 지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가능성을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 원리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몸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을 압니다. 피부는 냄새를 머금고, 머리카락은 흔적을 간직하고, 옷은 접촉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몸을 문지르고 향수를 뿌리고 라벤더 향과 비누 향으로 증거를 숨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우려고 할수록 그 흔적은 더 크게 드러납니다. 갑작스러운 위생에 대한 집착은 우연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의 패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샤워가 배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요점은 변화입니다. 만약 그녀가 퇴근 후 화장실에 가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녀가 갑자기 빨래를 마치 기밀처럼 소중히 여긴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심리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를 다루는 것이니까요.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과 더 이상 맞지 않는 부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변명하지 마세요. 웃어넘기지 마세요. 적어도 그녀는 자기 관리를 잘하네 라고 자화자찬하지 마세요. 아니요, 관찰하세요. 단서를 연결해 보세요. 이런 행동이 반복되고 그 후에 항상 너무나 완벽한 미소가 따라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직감과 직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향수 냄새는 맞지만 그것을 속임수가 아닌 향기라고 부릅니다. 지나친 청결함을 알아차리지만 그것을 개인적인 성장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스스로를 대체하는 데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자각입니다. 그런 패턴이 나타날 때 분노로 맞서지 마세요. 명확하게 인정하세요.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봐야 합니다. 일단 보면 모른 척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명확함은 당신의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위생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깨끗하지만 감정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맴돌기 마련입니다. 죄책감은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곤 하죠. 세 번째는 바로 비난과 부당한 짜증입니다.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녀는 고백하지 않고 남에게 전가합니다. 갑자기 당신이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인사 대신 불평을 듣습니다.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잘못 넣었다거나 너무 조용하다거나 너무 말이 많다거나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짜증은 우연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 이면에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을 악당으로 몰았으면 그녀는 배신자라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합니다. 그녀의 버전에서는 관계를 끝낸 것이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관심하거나
통제적이거나 지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의 가장 날카로운 형태입니다. 그녀는 내면의 갈등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당신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빠지는 함정은 바로 자기 방어입니다. 설명하려 애쓰고 논리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며 논쟁하지만 죄책감을 논리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방어할수록 그녀는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빌미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집 안에서도 눈치를 보며 살얼음판을 걷는 신세가 됩니다. 여기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세요. 논쟁에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번에 그녀가 사소한 일로 당신에게 화를 낼 때 그녀의 도발에 넘어가지 마세요. 애원하지도 말고 논쟁하지도 마세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하세요. 이미 결정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으로 한 발짝 물러서세요. 당신은 그녀의 전략을 간파했고 그 전략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행동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부여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그녀의 각본은 무너집니다. 이제 그녀의 죄책감은 제자리, 즉 그녀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감정적인 주도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남자들은 종종 제게 침묵하는 건 약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약함은 누군가에게 속아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강함은 통제력입니다.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기진맥진한 남자와 당당하게 서 있는 남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투영은 강력하지만 최종적인 가면은 아닙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진실이 드러나는 또 다른 전장이 있습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감출 수 없는 곳, 바로 그녀의 몸입니다. 네 번째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변명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기분을 감출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게 들릴 때까지 이야기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압니다. 그녀의 리듬, 따뜻한 반응을 압니다. 그래서 무언가 변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녀가 평소와 다르게 긴장하거나 혹은 평소와 다르게 편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응이 과장되거나 혹은 이상할 정도로 느려졌을 수도 있죠. 때로는 미묘하고 때로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절대 우연은 아닙니다. 잔인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사가 아니더라도 알아챌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해지면 됩니다. 남자들은 종종 이런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호르몬 때문일지도 모른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갑작스럽고 평소와 다르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의 감각이 이미 감지한 것을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를 망신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괜찮은 척하면 관계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파국을 미룰 뿐입니다.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던 몸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억지로 침묵을 지킨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직감을 외면하지 마세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면 억누르지 말고 그 느낌을 받아들이세요. 둘째, 과잉 행동을 멈추세요.
남자들은 종종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은 애정, 더 많은 인내심 침대에서의 더 많은 노력. 마치 더 많이 주면 이미 빼앗긴 것을 고칠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욕망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욕망이 사라졌을 때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몸을 쫓기보다는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세요. 친밀감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세요. 비난하거나 캐묻지 마세요. 그저 변화가 얼마나 일관적인지 알아차리세요. 이러한 자각이 당신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 더 이상 감정을 쏟아붓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더 중요한 진실은 감각을 무시하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라는 점입니다. 강함은 부정이 아닙니다. 강함은 고통스럽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항상 차가움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를 감추기 위해 정반대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따뜻하고 다정하며 심지어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드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배신입니다. 5번째, 과도한 애정, 죄책감의 연극. 모든 배신이 차갑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키스와 포옹, 그리고 갑작스러운 달콤함에 둘러싸여 문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죄책감을 사랑으로 착각하게 될 겁니다. 이는 가장 잔인한 속임수 중 하나인데 당신의 희망을 정면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묵을 감지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다시 당신의 손을 잡고 뺨에 키스하며 눈물 어린 눈으로 사랑해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돌아오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 애정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양심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심리가 작용합니다. 선을 넘은 후 많은 여성들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욕망을 되찾아서가 아니라 죄책감을 잠재우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만지고 요리해주고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은 연기입니다. 그 영예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자기 혐오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이런 애정을 2번째 기회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경계를 풀고 관찰을 멈추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바로 그때 모든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가 다른 곳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동안 매달리는 위안거리, 안전한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녀의 사랑이 아닌 죄책감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정의 근원을 파악하는 법을 배우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녀의 애정은 꾸준히 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유 없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건가요? 그녀의 손길은 욕망에서 우러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감에서 오는 건가요? 그녀의 행동은 따뜻함에서 비롯된 건가요? 아니면 연기처럼 과장된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안개를 걷어낼 겁니다. 그리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죄책감에서 비롯된 애정에 보답하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양심의 가책을 털어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배신에서 비롯된 포옹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차갑더라도 솔직함입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말은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책감, 어린 포옹보다는 차라리 침묵이 낫겠어요. 이 말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가식적인 애정에 맞서 자존감을 되찾는 당신만의 방식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연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죄책감 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애정이 욕망이 아닌 사과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그 차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알게 되면 다시는 거짓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죄책감, 어린 포옹을 계속 받아들인다면 다음 단계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녀는 욕망 없이 당신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는 친밀함 속에서의 감정적 부재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육체와 당신과 함께하는 영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한번 느끼게 되면 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배신감은 가장 깊게 다가옵니다. 그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숨기는 것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몸은 주지만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주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만지고 움직이고 심지어 신음까지 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허하고 그녀의 에너지는 당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다른 곳에 가 있거나 당신과는 상관없는 어떤 기억을 되짚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친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친밀한 순간에 감정적으로 부재하는 여성은 이미 떠나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을 감추는 역할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는 남자들은 항상 똑같은 위안의 거짓말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그녀는 단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피곤함은 여전히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스트레스는 여전히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부재는 공허함입니다. 대부분의 남자가 저지르는 실수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더 노력하면 그녀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더 많은 애정, 더 많은 인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밀어붙일수록 그녀는 더욱 멀어져 갑니다. 그녀의 열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그녀에게 단 한 가지 사실만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허상을 쫓는 것을 멈추세요. 그녀의 마음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자신을 존중하세요. 한 발 물러서세요. 말을 줄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교류와 감정적인 교감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의 영혼이 떠났을 때 당신의 할 일은 그녀를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갈수록 더 차가워지는 침대에 계속 누워 있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녀의 부재를 느낄 때 더 많은 노력으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세요. 나는 관계를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온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미 묻혀버린 관계를 되살리려 애쓰는 남자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 여자 곁에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굴욕입니다. 그리고 그 굴욕감을 그대로 두면 다음 신호가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감정적으로만 당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으로도 당신을 외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7번째, 늦은 귀가 공허한 변명. 진정한 사랑이라면 시간은 사랑을 위해 휘어집니다. 여전히 당신을 원하는 여자는 아무리 바쁜 날에도 당신에게 돌아올 길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열정이 식으면
갑자기 시간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늦습니다. 그리고 모든 변명은 이전보다 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일이 늦어졌다고,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다고,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정상적인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인생은 복잡할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복잡함이 패턴이 되고 지각이 일상이 되면 그것은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우선순위의 맨 위에 있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각은 단순히 시간을 놓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늦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문을 제기할지 반박할지 아니면 더 나은 것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부족한 것을 받아들일지 지켜보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번 일을 묵인할 때마다 당신은 그녀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엄성은 협상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빠지는 함정은 침묵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모순을 알아차리고 마음이 아프지만 참고 넘어갑니다. 내가 뭔가 말하면 불안해 보일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불안해하는 것은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해하는 것은 못 본 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소리 지르거나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다음에 그녀가 또 다른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으며 늦게 들어오면 캐묻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실을 말하세요. 당신이 여기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침묵을 지키세요. 그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그녀의 선택에 돌리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명이 아닌 패턴을 파악하세요. 각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분석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빈도어줘. 그리고 매번 당신의 직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집중하세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때에도 패턴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냉혹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전히 당신을 선택하는 여성은 항상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끔 늦을 수는 있겠지만 습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그녀가 더 이상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늦는 것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그녀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녀의 말은 결국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모순에 무너질 때 비로소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8번째, 그녀 이야기의 붕괴. 이야기는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연습하고 다듬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감이 쌓이는 순간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자가 선을 넘는 순간 그녀의 이야기는 결국 모순 때문에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녀는 늦게 귀가합니다. 말이 너무 빠르게 쏟아져 나오고 이야기를 다시 할 때마다 세부 사항이 바뀝니다. 어느 날은 직장 동료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고 다음 날에는 갑작스러운 심부름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 공백 맞지 않는 시간 순서 말과 어조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눈빛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눈빛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떨어지고 불안하게 떨립니다. 그것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기만입니다. 남자들은 흔히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완벽한 증거를 요구하죠. 결정적인 증거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영수증처럼 명확한 증거와 함께 오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모순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수록
점점 무너져 내리는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통제하려 할수록 오히려 이야기가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탐정 놀이를 그만두세요. 법정 재판을 위해 증거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신호 변화 침묵 패턴을 파악했으니까요. 그녀의 이야기가 무너질 때 논쟁하려 들지 마세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그녀에게 해명해달라고 애원하지 마세요. 자백을 외치지도 마세요. 그저 당신 말을 믿지 않고 더 이상 믿을 필요도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면 됩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혼란을 즐기는 사람에게서 명확함을 쫓는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춥니다. 이제 당신은 선을 긋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은 간단합니다. 존중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실천적인 단계 조용히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세요. 다음에 그녀의 이야기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침묵을 질문으로 채우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그녀의 모순의 무게에서 그녀를 구해내려 하지 마세요. 그 침묵은 당신의 아군입니다. 그것은 말이 숨기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세요. 당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바람둥이라고 소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함과 그에 따라 행동할 용기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이야기가 무너질 때 진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은 유일한 문제는 당신의 결정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것을 위해 일어설 것인가, 그것이 최종 결정입니다. 8가지 징후를 모두 파악한 후 진짜 질문은 그녀가 당신을 배신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눈을 감고 스스로를 배신할 것인가입니다. 방금 당신은 8가지 징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러분을 모든 사소한 것까지 캐묻는 편집증적인 탐정으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배신하는 행동을 멈추도록 눈을 뜨게 하려는 겁니다. 가장 가혹한 배신은 그녀가 은밀히 하는 행동이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목표는 그녀를 현장에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자신의 존엄성 경계,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않는 남자로서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징후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불륜의 단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경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경고, 그리고 이를 무시하면 자존심만 더 상할 뿐이라는 경고입니다. 자, 대부분의 남성들이 간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징후가 반드시 배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스트레스 피로 또는 오랜 기간 동안 쌓인 소통 부족으로 인해 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은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하고 관찰하고 현실을 직접 마주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경계를 재설정하고 관계를 위해 노력하세요. 하지만 증거가 쌓이고 모든 징후가 당신의 직감을 확인시켜 준다면 가장 남자다운 행동은 자존심을 지키며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자존감을 저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께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직감을 무시했던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냉담함, 끊임없는 짜증, 혹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문제를 외면하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그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끝인지 결정하세요. 어느 쪽이든 결정은 그녀의 거짓말이나 당신의 두려움이 아닌 당신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아직도 눈앞에 있는 진실을 외면하는 남자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이런 징후들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어떻게 대처했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를 깨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것이었던 것들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자존감 명확한 사고, 그리고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는 여정 말입니다.